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죠. 오늘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고,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할 정도로 하락세가 참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삼성전자마저도 5만 3천으로 떨어지는 추세. 4만 전자가 올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금융시장에 파다하게 확산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 외국 투자 동선은 이제 완전히 한국 쪽으로는 브레이크 꽉 잡고 있고 서둘러 유턴해서 운전대를 팔이 빠질 정도로 돌리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도 맞고 있다는 얘기죠. 거시적으로 자본시장은 크게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 쪽으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학개미라는 말이 이제 민망할 정도로 국내 주식 자본은 미국 쪽 시장을 겨냥하는 건 상식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대체로 자산 시장에 묻혀있던 가치들 이게 변수인데 한국은 아파트 황금성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탄력성을 잃어서 아파트를 내놔도 빨리 안 팔려. 기대치만큼 가격을 받으려면 거의 언제 팔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하세월 연속 이어질 거 뻔하고 그만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후달릴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써 자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이 자본의 내비게이션을 세팅하려 해도 집이 팔려야 손에 수중에 현금을 쥐고 서학개미 쪽으로 방향을 돌리든지 아니면 업비트 통해서 가상화폐로 접근을 해보든지 하지. 이게 지금 완전히 난세를 만난 충무공의 거북선이 되지 않고는 몰려오고 있는 그것도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왜군들의 함선이라는 엄청난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쳐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건데 웃긴 건 대부분 이런 아파트를 물고 있는 호가 가격표 절대로 내리지 않으려는 분들 대부분이 아니 지금 서울 아파트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라는 정말 안드로메다 멘탈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위기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만 뜨고 보고 싶은 것만 콕 찍어서 보려 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어떤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성체로 보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성체도 콘크리트 더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본이 돌지 않으면 고스란히 벽체로 돌변을 한다는 얘기죠. 벽돌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는 자본의 속도는 거의 악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풀악셀을 제대로 밟고 있는 건데 아무리 한국의 증시, 국장에다 자본을 묻어두려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라. 오늘도 무진장 빠지는 수치는 간달프가 다 되어가고 있고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도 전인데 리스크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 때문에 미리미리 가치 자산의 파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떤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전반의 자본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선 황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아파트에 더 이상 돈을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석 달 만에 70% 이상이 줄어버렸죠. 정말 어색한 숫자 아닙니까? 거래가 그렇게 벌겋게 달아올랐던 이 2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 이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판도가 완전히 지금 이전의 시기와 다른 판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대륙 이동설로 땅덩어리가 쫙쫙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땅 위에 묶어둔 건물로서 가치를 증대시키기에는 너무 구태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2287건, 전월세는 13,200건 정도로 대폭 줄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국이 부동산 회전율이 좋아서
마치 금융시장의 자본이 움직이는 것처럼 엄청난 이 황금성이라는 경쟁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은행이 돈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니 이분들은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시소를 하고 있는데 역시 돈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건 예금 이자뿐이야. 고객이 예치한 돈은 거의 뭐 이자율이 개미 눈곱만큼 같아서 더 이상 은행에 여윳돈을 파킹해 놓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 대신 은행에서 빌려간 대출 이자는 거의 뭐 7% 선에 육박하고 있고 8% 선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예대 마진의 폭이 넓어져서 은행은 아마 역대급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 아주 큽니다. 이런 상황에선 은행에 박아놓은 돈을 빼다가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 쪽으로 움직이는 동선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죠. 차라리 이쪽으로 자본을 움직이는 게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혈행의 흐름이 건강과 직결이 되듯이 돈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늘상 뭐 우상향이라고 말하는 궤적, 그 팩트의 밑바탕이 되는 건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라. 때마침 뭐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은 더욱 고갈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부동산 가치는 말라 죽는 것 같은 고사 현상 겪게 될 것 같고요. 하늘이 발표한 금융동향 보고서만 봐도 10월 가계대출이 상당 부분 줄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빚이 대출 규제로 파이가 줄 수 있는 건 긍정적인 건데 문제는 2금융권으로 부채가 확산이 되는 것도 문제죠. 1금융권 대출 확대가 줄어가는 것일 뿐 이 풍선 효과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이 대출 수요가 줄어간다는 건 결국 부동산 집중화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상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지금 시기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담 100배 1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집으로 자산 가치 증식을 하기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지표죠. 대신 기업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가 되는 것도 경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수익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한계에 봉착했고 결국 빚을 엎쳐서 가는 건데 윷놀이 돌을 업어가듯이 그렇게 한 층, 두 층 부채가 중소기업 위주로 쌓인다는 것도 좋지 않은 지표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내수 경기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전체의 자본 흐름은 금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돈의 흐름이라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던 돈의 가치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니 더 이상 무리해서 대출받을 이유가 없죠. 아파트 고점에서 사들여봤자 무슨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업들도 수익이 떨어져서 부채로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선 개인이 더 큰 현실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가뜩이나 보유한 것도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판에 삼성전자 주식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한숨이 뭐 땅이 꺼지도록 들리는 마당에 아파트 가치는 뭐 거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호가세가 뭐 아닌 척하고 버티고 있지만 당장 눈으로 보일 정도로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야 뭐 소리쳐도 모든 걸 쓸어버릴 위기가 오는 시점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스란히 개인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시장 전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한국 부동산은 최대 위기 상황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반대로 이 위기 상황이라는 말은 집값이 미치도록 올랐던 궤적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손에 닿을 만큼 내려오는 판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죠. 이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이 바로 산업단지와 맞물린 아파트들인데 대표적으로 평택 아닙니까? 삼성반도체 호재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평택이 지금 집값이 비상입니다.
고덕 신도시 집값도 뭐 고스란히 추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 수도권 1.8% 상승했을 당시에 오히려 평택은 2.4% 정도가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죠. 결국 산단을 물고 있는 아파트 모습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적인 산업 기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 집값은 어떤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2주간의 거래를 봐도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로 3억에 가깝게 두텁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억대 아파트도 나오죠. 30평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린스트라우스가 21억에서 1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동탄에서 아무리 대형 평수라 해도 21억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14억 수준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확실히 삼성전자의 부진과 결부된 아파트값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렇게 경기권 산업단지와 맞물린 곳들은 여지없이 뭐 아파트값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고스란히 이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니 호가방패 들고 하늘을 뒤덮은 금융변수 막아보려 해도 이건 이후에 뭐 고슴도치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변수들이 꿰뚫고 들어오는 변화는 아파트 가격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꽂아 넣을 거예요, 아마. 예외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충격을 막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대장단지별로 가격 변화가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춘천주공 아파트 11월 27일 입주일 앞두고 있는데 입주권 거래 고점 23억 대비 18억 거래 나왔죠. 직거래라고 뜨는데 역시 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서 5억 이상 떨어진 거래가 나왔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직거래 이후에 뭐 거래가에 다른 거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이 보여도. 그래서 이런 직거래 되도록 지향을 하는데, 37평에선 고점 27억 대비 20억의 거래가 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고점과 비교하면 7억이 떨어지는 거래죠. 물론 뭐 27억 거래는 취소를 한 기록도 나오고 있어서 좀 고점 가격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둔촌주공 거래가가 상당 부분 11월에 금매 가격도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 쪽이 비상입니다. 이것도 초비상. 산업단지 물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이미 이런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과 맞물려 있는 거고, 결국 자산시장도 버티지를 못한다. 죄다 뭐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선 어떤 거래도 물고 들어오기 힘들어하죠. 지금 포위당한 겁니다. 둔촌주공이 날개를 단 듯 입주 거래가에 관심이 쏟아지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금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도 보여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각파도에 따른 금융시장의 자본이동, 결국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래가 말라버린 아파트 시장의 가격들이 연말로 가는 지점에서 아주 그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금융시장은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자본 유출이 얼마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오는지, 특히 한국 부동산이 지금까지 버텨온 가치는 거품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뭐 엄청난 대조정기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단하게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